특히 내가 지금 DC형이나 IRP에 가입이 돼 있다 하시면 올해 10월쯤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직장인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특히 내가 지금 DC형이나 IRP에 가입이 돼 있다 하시면 올해 10월쯤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퇴직연금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꿀팁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직장인 여러분들, 혹시 퇴직연금 잘 굴리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퇴직할 때 받는 돈이다 보니 당장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솔직히 퇴직연금에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퇴직연금을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퇴직연금 내가 퇴사하면 회사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가 알아서 잘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형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상품을 운용해야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우선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DB형, DC형, IRP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매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요.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에 따라서 확정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내가 퇴직한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하고요. 근로자는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펀드나 ETF,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한다는 게 DB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한 회사에 은퇴할 때까지 평생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도 퇴직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IRP입니다. 내가 퇴사하게 되면 DB형이나 DC형에 있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IRP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IRP를 만들어서 본인의 은퇴 이후 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DB형은 회사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딱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을 끌어올려서 퇴직 시점에 월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고 이것저것 막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르더라,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퇴직 시점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는 건 좋지만 그동안에 물가가 엄청 올랐거나 부동산, 주식 같은 다른 자산 가치가 더 많이 올랐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내 퇴직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퇴직금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고 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해 왔다는 걸 감안하면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퇴직연금 중에서도 DC형과 IR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방치되어 왔던 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디폴트 옵션이란 기본값 혹은 기본 설정값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을 보고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죠.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면 내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금융회사가 알아서 적절한 금융상품에 퇴직금을 투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의 기본 설정값인 거죠.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느냐? 그건 그만큼 퇴직연금을 제대로 굴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아무런 운용 지시도 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통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퇴직금 적립 규모는 총 29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죠. 그리고 이 적립금은 거의 매년 10% 이상씩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직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퇴직금의 연간 수익률은 1,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대부분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에만 투자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적립금 295조 원 중에서 86.4%인 255조 4천억 원이 예적금 상품입니다. 펀드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은 13.6% 뿐이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DC형이나 IR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DC형과 IRP 적립금을 합쳐서 약 124조 원이 되는데 이 중에 74%인 92조 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안정추구형이어서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서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DC형 가입자 중에서 최근 1년간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데요. 현행 제도상 DC형은 따로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예적금 상품에 자동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참고로 내가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과 운용 지시를 하는 것에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을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1.35%, 실적 배당형은 6.42%로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나 6%나 둘 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년에 6%씩이라도 10년, 20년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쌓이게 됩니다. 이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일찍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으로 유명한 게 401K가 있는데요. 미국은 2006년에 연금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디폴트 옵션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후에 퇴직연금에서 원금 비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미국 퇴직연금의 98% 이상이 이런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6%에 달합니다. 이 호주의 퇴직연금은 슈퍼 애뉴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형태인데요. 2009년 디폴트 옵션인 마이슈퍼를 도입했고요. 이후 10년간 슈퍼 애뉴에이션의 수익률은 연평균 7.7%를 기록했습니다. 1, 2% 수준인 우리나라와는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도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으니까 1, 2%에 머물러 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미국이나 호주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7월부터 디폴트 옵션이 시행됐으니 퇴직연금 사업자, 즉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할지를 선정을 해서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는 상품의 자산 배분, 손실 가능성, 수수료, 금리나 만기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이 심의에서 통과된 상품만 디폴트 옵션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를 통과한 디폴트 옵션 상품은 10월쯤부터 나올 예정인데요. 그러면 DC형과 IRP 가입자들은 10월이나 11월부터는 여러 디폴트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제시된 금융상품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고 6주 동안 아무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한 금융상품에 내 퇴직연금의 100%가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만기가 돌아온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디폴트 옵션은 기존에 운용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건 방치해둔 사람이건 할 거 없이 무조건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용 지시를 하고 있더라도 그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운용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전에 설정된 디폴트 옵션대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이미 운용 지시를 하고 있는 상품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운용 지시한 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만약 이 상품이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이후에 추가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기가 따로 없는 상품이라면 디폴트 옵션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현재 퇴직연금 규정은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70%만 주식형 펀드로 하고 나머지 30%는 예적금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70%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동 투자되고 있는 30%의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디폴트 옵션으로 위험도가 높은 주식형 펀드를 선택했다고 하면 내 퇴직연금의 100%를 주식형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디폴트 옵션으로 제시가 될까요? 고용부는 디폴트 옵션 적격 상품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원리금 보장 상품, TDF, BF, SVF,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펀드입니다. 이 5가지를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TDF는 요즘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입자의 나이가 어리고 퇴직 시점이 멀다면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채권의 비중은 적게 가져갑니다. 퇴직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TDF 상품을 보면 TDF 2030, TDF 2040, TDF 20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은퇴 시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2040년쯤 은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TDF 2040 상품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또 TDF의 특징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건데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해외 ETF, 해외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밸런스 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상품인데요. TDF가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한다면 밸런스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밸류 펀드는 원금 보장형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변동성을 최소화한 펀드입니다. 부동산 인프라 펀드는 항만, 교량, 철도, 도로, 리츠 같은 부동산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금융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제시할 때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상품의 위험 등급, 자산 배분 현황, 위험 수익 구조,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수수료,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 등의 정보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품의 투자 위험도는 총 5가지로 제시되는데요. 등급에 따른 위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별로 7가지에서 10가지의 디폴트 옵션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초고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각 등급별로 2-3개씩 디폴트 옵션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은퇴 시점은 언제인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선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해야 할지 등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사회초년생이라면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목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원금 손실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원금 보장형 혹은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의 87%가 TDF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시점에 따라서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준다는 점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안 쓰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이길 원하는 분들은 TDF를 많이 선택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TDF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는 이미 출시된 TDF가 옵션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디폴트 옵션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진 TDF가 옵션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주요 TDF들의 기본 정보와 과거 수익률을 간단히 요약해 봤는데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퇴직연금, 내 허락 없이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막 굴리는 게 싫다. 그래서 난 디폴트 옵션이고 뭐고 선택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DC형과 IRP에서 디폴트 옵션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별다른 운용 주시가 없으면 내 퇴직금이 정기 예적금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고 이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같은 종류의 예적금 상품에 자동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이렇게 예적금에 자동으로 투자를 하는 게 금지됩니다. 디폴트 옵션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온 예적금 상품에 재투자되지 않고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나마 연 1-2%씩 받던 이자도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좀 귀찮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디폴트 옵션은 DC형과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DB형인데 DC형으로 바꾸고 싶고 또 회사에서도 DC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DC형을 지원하지 않고 DB형만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셔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전에 언박싱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DC형 IRP 가입자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잘 선택을 하셔서 은퇴 이후에도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노후 자산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